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이너 카드에서 이제 지팡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팡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에이스. 자, 마이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 메이저는 숫자고 명칭이 다 있지만, 마이너에는 숫자 또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에이스 카드에는 숫자가 없죠. 맨 위에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명칭을 에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에이스는 1과 같은 의미를 갖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시작과 상조. 자, 뭐의 시작이냐면 아까 지팡이잖아요. 상징을 가져와야 되죠. 자, 열정과 일의 시작. 이 카드가 나오면 시작을 하는구나. 뭐의 시작이요? 뭔가 열정을 담아서 아니면 일을 시작을 하나 보다. 우리가 사람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첫 번째가 연애고요. 두 번째가 일이고요. 세 번째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면 연애 시작이네. 근데 그 시작의 뉘앙스에 열정과 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 열정적으로 관계를 연애를 하든 아니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과 관련돼서 연애가 시작이 되든지. 그러니까 속성의 뉘앙스를 녹여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애를 보러 가면 너 일 시작하니까 연애를 못해가 아니라 시작을 하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뭔가 연애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에요. 왜? 에이스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시작이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 일을 하느라고 연애를 못해라고 할 때는 옆에 다른 카드들이 좀 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구름에서 손이 나오는 모습. 즉, 구름에서 손이 나온다는 거는 이건 신의 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줘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엿 먹으라고 엿을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를 준다고. 그래서 이 시작은 어때요? 좋은 시작이죠. 거기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나뭇잎이 흩날리고 있는 모습. 이 나뭇잎은 여기도 요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6번 탑, 18번 달. 이 그림에 보면 불꽃이 이렇게 흩날려요. 그 신의 은총 요드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신이 은총을 내려서 그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꽃 대신에 나뭇잎을 형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줘서 좋은데 그거를 시작을 했더니 신의 은총을 내려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에이스 카드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다. 자, 오늘은 할 게 많아서 좀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 2번. 자, 2번이라는 숫자. 자, 메이저는 고유 여사제였어요. 자, 이라는 숫자라고 할 때는 항상 갈등, 대립, 선택, 조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항상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무언가가 이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 그림이 없이 그냥 2번 지팡이 짝대기 두 개만 그려져 있다 그러면 무언가 갈등을 하는구나. 뭐의 갈등이에요? 일의 갈등, 열정의 갈등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조화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그림이 없어도 이라는 숫자와 짝대기 두 개만 가지고도 뭔가 리딩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봐요.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 성 안에 있는데 성 바깥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성 안인데 성 바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관심보다는 성 바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인물이 느끼고 있는 것들. 오늘은 내가 처음에 그림을 보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뒤에는 대충 해서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 인물이 왜 저러고 있는가에 대한 나만의 고민이 필요한 건가요? 그래야지 상담을 해주죠. 너 혹시 네가 하고 있는 일보다 성 밖에
다른 일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보이잖아. 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 할 일은 성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성 밖을 가? 그러니까 질문자가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여기서는 지팡이 관점과 인물의 관점, 지팡이로 봤을 때는 하나는 들고 있고 하나는 묶여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됐고. 시선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다 된 걸 성에다 묶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내서 지금 이거는 했고 아직 해야 될 것. 뭐 매치나 똑같다고. 2번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룬 게 절반이고 못 이룬 게 절반.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선이 갈리죠. 긍정적인 시선을 보면 이룬 게 이만큼 있네? 부정적인 시선을 보면 너 해야 될 게 이만큼이 남았어. 더 해야지. 긍정적으로 보면 너 이룬 게 이만큼 있네? 되게 부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선을 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상담하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도 많이 연관이 있고요. 질문자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조언을 할 때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무리 해야 될 게 아직 남았는데 자꾸 딴 데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해야 될 게 남았지만 야, 이거는 필요 없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조언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단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나머지 하나 마무리 짓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조언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왜냐면 모든 일에서 제가 우리 메이저까지 배웠을 때 동결을 시키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 일이 꼬여요.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마무리를 다 짓고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보면 상대는 다른 데 관심이 있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다른 데. 연애에서도 어때요? 지금 사귀는 사람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양다리라는 느낌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만약 지팡이 양손에 들었으면 양다리가 확실한데 하나만 들었기 때문에 양다리는 아니에요. 근데 관심은 자꾸 딴 데가 있는 거야. 그 정도의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이라는 숫자는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여왕기에서 제가 설명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언가 성공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 봤을 때는 주인공이 이렇게 언덕 위에 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딘가의 정상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무언가 정복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 무언가 이루었다라는 거를 이 언덕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공, 작은 성공 이런 표현을 써요. 무언가 이루었다, 뿌듯하게. 두 번째 시선은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주인공이 밑에 지금 강으로 보이죠. 노란색인 거 보니까 중국의 황화가 아닐까? 이 배들이 내 배이기 때문에 흐뭇하게 내 배를, 내가 성공을 이뤄서 내 배를 보고 있어.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긍정적인. 그런데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뒷모습이잖아요. 지금 배를 보고 있는지, 이 사람 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느낌적으로 이 사람의 고기의 모습은 배를 보려면 고기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강 건너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향수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강 건너, 즉 손에 닿지 않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유출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성공했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무언가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되게 그리워하거나 원하고 있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즉 두 번째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은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성공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강 건너가 성공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인물 중심으로 보면 등 돌렸잖아요.
등 돌린 사람. 즉, 조금 배신에 가깝죠. 그러니까 나한테 등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 등을 돌리는 사람이 너무 이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세 가지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데, 느낌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3이라는 숫자에서 이게 연애에서 3은 3명의 사람이 존재하면 그 연애는 삼각관계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일이 잘 돼서 성공했어요 라고 보기에는 조금 왜? 인물도 등을 돌렸고 숫자도 3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4번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4라는 숫자는 원래 구조라는 의미와 약간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데 그 불안정성이 왜 나중에 나타나냐면 이 지팡이 그림을 보면 문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문. 지팡이를 이렇게 문처럼.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이 과일들은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이건 문처럼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꽃다발 들고 막 환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결혼 카드예요. 안에서 지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파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안에서 너무 즐거워. 그런데 지금 주인공은 이 안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그렇죠? 즉, 내가 지금 결혼해서 저렇게 파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을 통과하면 나는 저렇게 결혼도 하고 파티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선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인공이라면 훨씬 크게 그려놨을 텐데 시선 자체가 이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이 문만 들어가면 나도 저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이 문을 통과한다는 거는 이 지팡이 1카드의 열정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을 하면 나도 저렇게 즐겁게 파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일의 입문 카드예요.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이거 해봤자 돈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60대가 돼도 못해. 발전이 없어. 그럼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즘에 이렇게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일단 굉장히 높아요. 제일 요즘에는 적게 받는 사람이 최소 13만 원에 15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20일만 해도 한 300만 원을 받아. 세금 떼는 것도 거의 없어. 왜냐면 나중에 다 환급을 받아요. 3.3% 떼고 나중에 하면 대부분 환급을 받아. 그러면 20일 이후에도 거의 한 300만 원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이렇게 인력시장이라고 해요. 성남 인력시장에 가면 이렇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가는 데들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가요. 보통 이제 10%의 수수료를 떼긴 하지만, 근데 막상 일을 하는, 왜냐면 제주에 인테리어를 하든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알아보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한국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중국 분이시거나 조선족이시거나 절반, 그리고 한국 사람은 대부분이 50대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야? 대기업 같은데, 뭐 삼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60세 넘으면 못 들어가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 신분증에서 60세 이상 넘어가면 아예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꼭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일을 젊은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일을 하면 일단은 꽤 괜찮아. 편의점에서 이런 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60세 동안 일을 해도 그 일당은 변하지 않아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50세, 60세 했을 때 충분한 소득이 계속 증가를 하고 내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누구나 하죠. 그런데 20살 때에서 60세까지 한다고 해도 일상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알바로 잠깐 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직업으로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같은 그쪽 일이라고 해도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목수라든가 전기라든지 이런 전문 있는 거는 훨씬 더 임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목수 같은 경우도 일단 25만 원, 30만 원 해요. 지금. 그런데도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 왜냐면 배우질 않아. 처음에는 처음부터 25만 원, 30만 원 주면 다 하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팀을 이뤄요. 목수팀, 무슨 팀, 전기팀 하면 거기에 이제 소위 대빵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시다라고 하거나 보조죠. 그렇게 되면 훨씬 적은 임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는 약간 도제식이라는 그게 너무 습성화돼 있어서 어제도 인터넷 검색하니까 미용실에서 이제 보조하시는 분 인건비 최저임금 때문에 다 자르겠다 혼자서 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아직 새해 첫날 시작도 안 했는데 도저히 못 해먹겠다 미용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인권을 침해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 친구를 데려다가 가르치고 하면서 약간의 임금까지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가르치려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가르쳐야 돼, 학원처럼. 돈을 받고 가르치면 돼요. 일을 시키면서 가르치지 말고 돈을 받고 가르치면 돼요. 네. 그러면 아무도 자기한테 안 배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 사람한테 학원비 내, 교육비 내고 배워. 이게 더 정상적이지 않아요? 한 달에 50만 원 주고 내 보조를 해서 일을 배워라가 아니라 아예 돈을 내고 배워 나한테 한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내고 나한테 배워.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조금은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인문이냐고 하면 자, 이 일을 하면 안에서 저렇게 파티도 하고 나는 결혼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일의 인문이고요. 또 하나는 개업이에요. 앞에다가 풍선 달아놓고 망국기 달아놓고 누구나 나는 개업을 하면 대박이 터질 거 알고 다 개업을 해요. 아, 개업을 하면 하루도 못 쉬고 내가 24시간 일을 하면서 월급 그러고서는 개업을 안 해요. 내가 개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월급보다는 더 벌 거야. 근데 대부분 1년 안에 50%가 망하죠. 네.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어서 보는 건 환상인데 막상 안에 들어가면 꼭 저렇게만 되는 사람은 되게 소수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되게 좋은 카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언가를 일을 시작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암시적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카드. 자, 5라는 숫자는 교황 카드에서 매력과 재생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에서는 되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때 재생이라는 의미, 무언가 생명을 불어넣을 때는 혼란을 통해서 카오스적인 것 때문에 생명이 탄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번 카드들이 전반적으로 잘 안 좋아요.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아이들이 서로 지팡이 들고 뭔가 으쌰으쌰 하거나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소한 다툼, 뭐 의견 대립,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요. 무언가 합심이 안 돼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뭔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네? 뭔가 이렇게 좀 합심이 안 되네? 이런 느낌이에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의견 차이가 있거나,
뭔가 분란이 좀 있구나. 이렇게 좀 암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카드는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카드이긴 해요. 왜냐면 주인공이 말을 탔어요. 자, 말을 탔다라는 건 신분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월계관을 썼어요. 지팡이에도 들고 있는 지팡이에도 월계관이 있어요. 이 월계관은 승리나 권위, 지위 같은 것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이겨서, 뭔가 얻어서, 아니면 높은 지위에 이런 것들을 월계관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월계관을 썼다는 건 이 사람은 무언가 성취를 이루고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하겠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깃발을 들고 으쌰으쌰, 지팡이를 들고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그래서 금이환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장어굿들. 무언가 성공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말이 나오면 말의 모습, 이 말의 모습은 즉 동물이 나오면 그 동물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겉에서 보여지는 것들, 사람은 감정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의 모습이 시선이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야 앞쪽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말을 탈 때 이렇게 가리고 앞에다 당근 놓으면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근데 뒤를 보고 있다는 거는 뒤에 더 좋은 게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기 싫다는 게 말의 모습에서 좀 나타나요. 그렇다면, 그런데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즉, 이 얘기는 주위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니까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할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좋은 카드이긴 하지만, 이 떠밀려가는 거에 더 많이, 대부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대부분 그래요. 내가 정말 저걸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이것도 있지만, 나는 좀 싫은데 주위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정말 해도 좋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 저거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주위에서 괜찮아. 해야 돼. 해야만 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떠밀려가는 것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떠밀려가도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 즉, 쉽게 얘기해서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자꾸 저걸 하라고 하니까 저걸 하는, 이런 의미에서 떠밀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내가 뭔가 명확하지 않을 때 주위에서 야 이거 해라고 했으면 그거를 저거는 그래도 좀 그런데 그렇다고 막상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하면 되죠. 대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을 살 때고 할 때도 미친 듯이 우리가 소위 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이폰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아이폰 절대로 싫어. 나는 아이폰 빼고 다 사. 어떤 분들은 삼성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삼성을 절대로 안 사고 다른 걸 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이, 갤럭시 B7 뭐를 사지? 고민을 해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뭔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아이폰 사. 그냥 안드로이드로 편해. 그냥 내 문화나 삼성 거 사. 나도 추천하면 그냥 그거 사는 게 좋다라는 게 떠밀려서 그냥. 근데 나는 죽어도 나는 아이폰을 사야 되는데 주위에서 그거 쓰니까 너무 안 좋아. 가격도 비싸고 불편하고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떠밀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왜냐면 내가 확고하다면 이렇게 떠밀려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고 무언가를 어떤 거 하지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하는 게 본인한테도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가도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7번의 모습은, 자, 주인공이 있는데, 지금 서 있는 곳이 언덕 위에 서 있어요. 아까 3번처럼 이렇게 언덕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루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3번의 그림을 보면 지팡이 들고 뿌듯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작은 성공, 최초의 성공, 뭔가 이뤘어. 뿌듯해 하는데, 그런 감이 없죠. 그 밑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즉, 성공을 하는데 전단계가 존재를 해요. 뭐냐면, 실현과 역경. 이 실현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대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무언가를 스타트를 했어. 시작을 했어. 그러면 실현과 역경이 오니, 그거를 이겨내고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잘 참고 이겨내면 넌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월이 동원을 해주는 거고요. 아니, 시작도 안 해. 시작하려고 해. 그럴 때는, 야, 그거 시작하면 실현과 역경이 먼저 와. 라고 한다면, 굳이 그거 시작할 필요 있어? 좀 돌아가면 안 돼? 커피숍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커피숍을 하면 실현과 역경이 온대. 그러면, 야, 그 커피숍 하지 말고 요즘에 유행하는 뭐 디저트 카페라던가 아이스크림이라던가 그렇게 실론을 바꿔서 다른 거 해도 되잖아. 굳이? 그런데 아까처럼 이미 시작을 벌렸어요. 계약 마치고 인테리어까지 막 공사를 시작을 했어. 이 카드가 나왔어. 돌아가야지? 못 돌아가잖아요. 인테리어 다 시작해서 돈을 다 들어갔는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죠. 그러니까 이미 스타트가 됐으면 역경을 이겨내라. 이겨내서 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고요. 시작 전이라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 갈 필요 있어? 옆에 보면 꽃길도 있는데 왜 넌 굳이? 그런데 나는 커피숍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아니면 나는 안 돼. 난 디저트는 도저히 나는 그건 안 되고 무조건 커피숍 할 거야. 그래, 그러면 너 잘 이겨낼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강하면 뭐 굳이 가시밭길로 간다는데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이라면 굳이 그 길 말고 조금 좋은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항상 설명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좀 비겁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굳이 어떤 벽이 나타났을 때 그 벽을 굳이 부실 필요가 있나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왜 전력을 내서 그 벽을 부수려고 그래요? 그거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 모르는데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 왔어. 그 담을 굳이 넘어가려고 하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돼.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돌아가면 돼요. 굳이 그거를 근데 나는 죽어도 난 저 벽을 부수겠어. 그럼 어떡해? 본인이 선택한 건데. 그 선택을 존중은 하지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그 벽과 맞서지 마.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 이렇게 조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시련이 오니 그거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냥 좀 돌아가면 어때? 다른 거 하면 어때? 이렇게 조언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에는 특징적인 게 사람이 안 나타나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해서의 성향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죠. 인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8번의 카드는 지팡이가 하늘을 날르고 있어서 변화라는 시점이 되게 강해요. 무언가 변해. 급박하게. 내 주위의 환경들이 막 변하고 있어. 그게 주위의 환경이 변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가 바뀌었어. 그럴 때도 변하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로 뭐 서울에 살다가 부산 가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아니면 A라는 회사 다니다가 B라는 회사를 바꾸면 완전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 환경이 변했어. 즉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장이 바뀌었어. 그러면 회사 문화가 바뀌어요. 아니면 부장이 바뀌었어. 그러면 부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 전에 난 이쁨 받았는데 이제부터 쿠사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미움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부장한테는 되게 미움털 바뀌었는데 나만 이뻐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요 환경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화라는 거는 주요 환경의 변화 또는 이동 무언가 내가 다른 곳으로. 다만 이 변화나 이동이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빠르게. 또 한 가지는 하늘을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대부분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감옥 가는데 비행기 타고 빨리 가려고 하겠어요? 최대한 천천히 가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는 거는 가는 곳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곳이다 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괜찮아지겠지? 라는 의미가 좀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뭐냐면 이 지팡이가 열정이고 일인데 일이 하늘에서 지팡이가 막 날라와요. 할 일이 막 쌓이는 거죠. 일이 엄청나게 비처럼 쏟아지는 상황. 자, 일이 많다라는 거는 요즘에 자영업자들은 일감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버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돈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월급쟁이들은 일 많아지면 좋을까요? 맨날 야근해야 되고 그 야근 수당에 제대로 챙겨주는 게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일 많아지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일이 비처럼 쏟아진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9번이에요. 자, 9번의 모습을 보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좀 심각하죠. 머리에 붕대를 감고 되게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도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 카드. 자, 여기서 지팡이를 봤을 때 이 지팡이가 일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공이 서 있잖아요. 지팡이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뒤에 있는 지팡이가 과연 어떤 지팡이인가에 따라서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자, 지팡이 9개 꽂혀있는 하나를 꽂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디선가 지팡이를 갖고 와서 다 만들어서 꽂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전시해놓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선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끌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시작 단계죠. 그런데 머리에 부상도 있고 되게 지쳤어. 아직 8개나 더 해야 돼. 어떨까요, 심정이? 네? 힘들어. 나 이거 부상부상 했는데 앞으로 보니까 뒤에 헤드라이트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들 김장 당기셨죠. 그 친구가 김장 당으로 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대부분 20포기, 30포기 정도만 해요. 딱 갔는데 배추가 한 1000포기 정도가 있어. 해야 되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일단 시작을 하는데 해도 줄지 않아. 그쵸? 제가 짜장면을 곱빼기를 안 먹어요. 절대로 저는 곱빼기를 안 먹어요. 두 그릇을 먹으면 두 그릇을 먹었지. 왜요? 제가 옛날에 친구랑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밤 9시쯤에 식당 문이 다 닫혔는데 이제 중국집 간판이 아직 안 꺼졌어요. 딱 갔더니 막 퇴근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식사 되는데 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 2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은 재료를 다 때려 넣어준 거야. 그 곱빼기가 거의 냉면 그릇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죠. 배도 고픈데.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한참을 먹어도 이게 줄지가 않아. 왜냐면 먹으면 계속 조금씩 뿌르면서 계속 그대로인 거야.
둘이서 먹다가 지쳤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 줬는데,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꽃배기를 못 먹겠더라고요. 왜? 무서워.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김장하러 갔는데 진짜 천포기에 써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야, 이걸 해야 돼? 자, 피선을 반대로 하면 이거예요. 천포기가 있어. 그래서 시작을 했어. 막 꾸역꾸역 막. 근데 해는 떨어져 가고, 막 몸은 지치고 너무 힘들어. 근데 마지막 한 100포기가 남았어. 이제 끝을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막, 원래는 한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새벽 1시를 달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8개는 했는데 마지막에 남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나면 더 이상 부상도 당했고, 그러니까 시선이 완전히 갈리죠. 즉, 둘 다 일이 많다예요. 일이 많아? 힘들어. 첫 번째는 그래서 시작도 못하겠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 나 엄두가 안 나? 포기할래. 두 번째는 해도 끝이 없어. 마무리를 못해. 그래서 포기할래. 이런 느낌이 강해.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어쨌든 일이 많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느낌이 강한 카드야. 그리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일을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싶은가 보다. 일이 너무 많구나. 일단 그게 관점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카드는 이건 9번 카드랑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9번하고 10번하고 누가 힘든가를 비교해보면 알아요. 10번에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큰 지팡이를 10개나 지고 가요. 9번은 딱 하나 들고서 힘겨워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힘들죠. 허리도 거의 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10번도 일이 많아 너무 힘들어. 똑같아요. 근데 9번은 나 때려치울래.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야? 그래 난 끝까지 옮길 거야.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책임감. 나는 끝까지 완성할 거야. 1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완성의 의미가 있어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9라는 숫자는 우리가 미완성의 의미가 있어서 마무리가 안 돼. 좀 그런 의미가 숫자적으로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스부터 10번까지. 그래서 일의 관점에서 근데 그 일을 연애로 바꿔주면 사람으로 바꿔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무언가 이 사람의 일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이스부터 10번까지 숫자 카드, 숫자로 이루어진 카드를 했죠. 자, 그 다음은 숫자가 아닌 우리가 이제 이걸 포트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궁정이라는 거. 궁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카드, 궁정 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즉, 인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 그래서 여기에는 총 4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페이지라고 해서 시종 또는 시종 또는 소년. 제일 밑에 있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제일 어린 친구들. 그 다음에는 비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받거나, 그래서 기사. 그 다음에는, 퀸이 될 수도 있고, 킹이 될 수도 있어요. 여왕과 왕. 퀸하고 킹 누가 더 높냐? 동급이죠. 근데 여기서는 동급 또는 킹이 좀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퀸이라는 의미에는 여왕도 있지만 왕비가 있어요. 그래서 킹이 더 한 단계 높은 의미가 조금 더 부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라는, 기사라는, 행이라는 명칭, 밑에 있는 명칭. 아까 에이스는 읽어갔다는 의미가 있다면, 자, 페이지는 시종이잖아요. 자, 에이스부터 10번이 에이스가 시작이고 10번이 완성으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가 시작이고 킹이 완성으로 끝나요. 쉽게 얘기해서 이승정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시작의 의미가 있는데 인물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표현, 어떨 때 시작을 할까? 즉 무언가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시작이 돼요. 호기심이 없으면 시작이 되지 않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해야지 용기를 내요. 그래서 도전. 그래서 호기심, 용기, 도전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시작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시작이 돼요. 우리 예능에서도 도전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무효잖아요. 그냥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시작이 돼요. 그래서 페이지에는 말하지 않아도 이 느낌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사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호기심이라는 게 없어져요.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과 용기와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어야지만 계속 진행이 되죠. 성취가 없으면, 내가 이룬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킹은 무언가 많이 이루고, 그래서 성취와 성공, 즉 완성의 의미가 퀸하고 킹에는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징이 이제 왜 지팡이니까, 그러면 지팡이 페이지. 자, 시종 소년을 보면 일단 보고 있는 모습에서 이 소년, 이 시종은 지팡이를 너무 유심히 봐요. 뭘로 만들었을까? 분명히 이거는 나무 막대기인데 여기 살짝이 들어가요. 왜 할까? 그쵸? 그래서 지팡이 카드의 페이지는 호기심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뭔가 시작하는 거에 좀 되게 호기심이 많은데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돼? 뭔가 호기심이 많아. 뭔가 호기심이 생겼어.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두 번째는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에요. 어리다. 다른 카드에 비해서 아예 아이는 있지만 굉장히 젊고 제가 볼 때는 10대 정도로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 그래서 연애에서 이게 묶이면 호기심이 많고 어리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 연예인 이 카드가 나오면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연계를 만나는구나.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상나나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띠동갑 이상. 즉,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카드가 나오면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사. 기사 카드는 이 무언가 용기 있고 무언가를 도전하고, 즉 모든 기사 카드는 말을 타고 있어요. 근데 말의 모습이 색상도 다르고요,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아까 지팡이 6번 카드에서 보여지는 말의 움직임, 말의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말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점프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박차오르다,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박차오르는 듯한,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렇게 봐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봐요. 뭐냐면 시선이 박차오르고 하려면 앞을 봐야죠. 밑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상한 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났어. 옆에. 그래서 놀래서 뛰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도 타로를 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마필 관리사예요. 그 대학교에 이제 승마단이 있는데 거기서 조교예요, 조교.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장애물 경주할 때, 승마에서 장애물 경주할 때 보면 항상 장애물이 나타나는 말이 이 표정을 하고 말 들고 짬뽀를 한대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진행이 안 되는 뭔가 나타났을 때 딱 이 모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장애물이 나타났구나. 연애 카드에서 이게 나오면 어때요? 뭔가가 이상이 있어. 진행이 안 돼. 이런 것들이 바깥에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 아까 긍정적으로 볼 때는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퀸. 자, 이번에는 퀸이니까 뭔가 왕관도 쓰고, 그러니까 왕관은 권위와 지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권력,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퀸의 모습을 보면 일단 저 느낌이 굉장히 남자 같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포즈도 되게 당당하게 쩍 벌리면 쩍 벌리잖아요. 다리를 딱 벌리고.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퀸은 당당함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강해요. 꼬리 낄 게 없어. 나 당당해.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의자나 이런 데 보면 사자 문양들이 있거든요. 이 사자는 열정과 용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용기도 많이 갖고 있고 꺼리낄 게 없고 다 덤벼. 무서울 게 없어.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꺼리낄 게 없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커리어 우먼? 당당한 사람? 퀸하고 킹은 약간 성별을 좀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서 커리어맨이 아니라 커리어 우먼이 되는 거고요. 느낌적으로 제일 팍 들어오는 느낌이 무슨 잡지에서 편집자 뭐 이런 모습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게. 이 당당하게는 하면은 카리스마와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해바라기나 뒤에 있는 해바라기 그때 해안 카드에도 해바라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내가 상징을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이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꽃, 즉 나만 바라봐, 즉 나를 따르는 사람, 추종자의 의미가 있어요. 일종의 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SNS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나는 모르는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하면 열렬히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전에는 나를 지지해줘라고 열심히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SN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만 해도 그 지지하는 팬덤이 일단 있으면 그래서 요즘에 BTS 방탄소년단을 보면 그 아미라고 하는 게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음원을 내면 일단 1000만 명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래서 뭐를 해도 잘 돼요. 근데 너무나 다 좋은데 여기서 되게 부정적인 게 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부정적인 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 검은 고양이는 검은색은 되게 물질적이지만 부정적이고 이런 거를 특성을 나타내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검은색인 무언가 부정적인 거 그래서 이 검은 고양이에 나타나는 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처증, 우구증 이런 것들 무언가 남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검은 고양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여기도 보면 관능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관능이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게 있고 관능이라고 있는데 관능은 뭔가 치명적이지 않아요. 관능적이야 그러면 매력적이야 그러면 되게 좋은 말인데 관능적이야 그러면 뭔가 다가서면 다칠 것 같은 그럴 때 관능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잔인한 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만 이 검은 고양이가 모든 것을 베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킹. 자, 킹의 모습은 제일 위에 성공. 그쵸? 자,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을 본 퀸하고 좀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자, 퀸은 다리를 딱 벌리고 당당하게 딱 어깨를 딱 하고 있는데 이 킹의 모습은 좀 다르죠. 뭔가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이 킹은 지팡이의 왕이에요. 지팡이의 왕이라는 건 열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엄청나게 가득한 열정적인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정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조급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열정적이라서 그래요. 너무 열정적이어서 조금 조급해 보이는 듯한 신중하지 못한 그 다음에 어쨌든 왕이기 때문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 즉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같이 있어요. 여왕처럼.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자, 이렇게 보면 사자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사자의 모습은 용기, 도전, 열정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도마뱀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자, 퀸은 해바라기를 들어서 나를 따르는 추종자, 나를 따르는 팬. 자, 이 보여지는 이 도마뱀은 나를 따르는 부하예요. 그러니까 팬하고 부하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나 나이트나 퀸이나 킹을 볼 때 상징을 붙여서 얘기하면 되게 말이 잘 돼요. 아, 열정의 시작, 그쵸? 열정의 기사, 열정적인 기사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하겠어요? 열정이 가득한 기사라면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열정의 여왕, 열정의 왕.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상징하고 이 코트 카드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징의 인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지금 질문자가 그런 느낌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림 중에 이렇게 옷에 보면 이렇게 동화뱀 모양의 무늬들이 있어요. 흰에는 없어요. 흰에 이 망토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동화뱀은 사람한다 해가지고 무슨 열정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열정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지식을 뜻해요. 그래서 이 킹을 보면 꼬리를 다 물었어요. 100%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완전히 풍부한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어 있는 나라고. 퀸은 없어요. 자, 꼬리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 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꼬리하고 상관없이 놀고 있는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막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아까 학생이라는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뭐 강사,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교육과 관련돼 있는 그런 킹은 뭐예요? 학자, 교수, 굉장히 학식이 경망이 높은 사람, 뭐 이런 느낌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딱 나왔을 때 킹이다 그러면 교수님 같은 느낌? 열정 가득한 교수님이죠. 되게 침착한 교수님이라기보다는 또 그런 느낌이 강한 거고요. 여기는 고양이는 움직일까요? 이거요? 연애 카드 같은 경우 또는 일로 물어봤을 때 이 사람 되게 당당한데 상대방에 대해서 혹시 너무 경계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구나, 어떤 생각으로 지금 연애를 하는구나 보면 굉장히 무언가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읽어주는 거야. 이 광고 의미로 좀 조심하세요. 뭐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가 맞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지 말고, 즉,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남편 걸 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 근데 남편이 전화해서 상가집 갈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가진 생각을 하는 거죠. 가진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처럼 상대방이 지금 뭔가 상대방을 못 믿고 있다. 이런 느낌이 혹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의심가는 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하면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게 조금 걸려요. 그거 들어보면 그게 합당할 때는 그걸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의심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또는 들어봤을 때 정말 얼토당토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괜히 그런 걸로 허비하지 마세요. 본인을 믿으세요. 라거나 그렇게 이제 성경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열정의 여왕, 당당하고 멋있고 이런 쪽으로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원에서 이게 딱 나오면 본인의 열정보다 퀸하고 킹은 소위 부모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는 결혼하신 분은 남편, 아내. 그래서 이 카드가 딱 나오면 엄마가 이렇게 되게 조금은 강하신 분 그런 느낌이죠.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일 가능성이 좀 있죠. 본인보다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해석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파이 카드 14장에 대해서 배웠어요.